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궁금증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두 번째 발 질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장마철이 되면서 이것 때문에 더 고생하시는 네. 분들 많을 거예요. 증상 한번 볼게요. 하루 종일 근질근질 발톱 모양도 이상해지는 무좀 나왔습니다. 이게요, 이제 불편하기도 하지만 신경 쓰여서 참 당황스럽다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고온다습한 여름이 되면 다양한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은데요. 특히 무좀으로 고민하는 분들 많습니다. 예. 무좀이라는 것은 피부 사상균이라는 곰팡이에 의해서 피부가 감염되는 질환으로 특히 피부 제일 바깥에 있는 각질층을 이 피부 사상균이 침범해서 거기 분포하면서 감염을 일으키는 거고요. 처음에 이제 각질이 발바닥 전반에 걸쳐서 생기는 각화형 무좀이 생기면 사실 이게 가렵지도 않고 염증도 없기 때문에 네. 정상적으로도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약간의 각질과 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조금이라도 무좀이 의심이 되면 병원에 가서 각질을 긁어서 진균이 보이는지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인을 반드시 해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백선증이라고 저희가 전문 용어로 말하는데, 그러니까 네. 그 피부 사상균이 피부 어디에나 다 일으킬 수 있는 감염증을 통틀어서 쓰는 단어가 백선증이고요. 예. 물론 발무좀이 제일 흔하지만 그 외에도 몸 어디에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타구니, 손, 몸통, 그리고 얼굴, 두피 같은 데도 다 퍼질 수가 있고요. 기존 발무좀에서 퍼지는 경우도 있지만 손이나 두피 같은 경우에는 동물에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요 그 무좀 있는 사람이 발을 만지고 막 이렇게 무심코 이렇게 얼굴 이런 데 만지면 아이고. 네. 이런 데 막 무좀이 생겨요? 네, 다 퍼질 수 있습니다. 어머머, 특히 세상에. 면역이 떨어지거나 당뇨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에 더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함부로 만지면 안 조심해야겠어요. 아니 그래서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별명 중에 나는 깨끗한데 군대 가서 옮겨왔다라는 분도 많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처남이 좀 무좀이 있는데 그 발가락 양말 신고 또 우리 집에 오면 욕실도 따로 신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종류도 많고 또 옮기기도 하고 이게 복잡하다면서요, 교수님? 그렇죠. 그래서 무좀이 다 같은 질환이 아니고 각질만 일어나는 경우부터 갈라지고 물집이 생기는 것까지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증상에 따라 무좀 종류도 다르고 또 치료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종류를 한번 볼까요? 네, 예, 준비가 종류를 한번 돼 있는데요.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PDP 준비했는데. 네, 제일 먼저 각화형 무좀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흔한 형태의 만성 무좀인데요. 이것도 무좀이에요? 네, 발바닥 전체에 각질이 생기고 각질이 점점 피부가 두꺼워지는데요. 가렵지도 않고 냄새도 없기 때문에 처음에 무좀인지 알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냥 각질이 전반적으로 얇게 있을 때는 항진균제 연고만 계속 발라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이게 점점 각질이 두꺼워지게 되면은 네. 피부 그 진균제를 먼저 바르기 전에 각질층을 일단 연화시켜서 얇게 만들어줘야지 이 약성분이 제대로 침투를 해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각질 연화제 연고를 며칠 발라서 두꺼워진 각질을 얇게 만든 다음에 항진균제 연고를 치료를 시작을 해야지 나중에 치료가 완벽히 안 돼서 재발하거나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 막 사이사이에 이렇게 가려워갖고 막 이런 네. 분들도 그런 종류도 계시잖아요. 있더라고요. 예. 그건 네. 뭔가요? 네, 화면 보시면 두 번째가 이제 지간형 무좀이라고 해서 네. 발가락 사이에 각질이 벗겨지고 하얗게 짓무르면서 꼬릿한 냄새가 나면 지간형 무좀입니다. 이건 자주 봤어요. 네, 특히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가 맞닿아 있고 습해서 피부 사상균이 쉽게 이제 거기서 자랄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발가락 사이만 각질이 벗겨지고 그 별로 이렇게 염증이 심하지 않은 초기에는 항진균제 연고만 발라도 치료를 꾸준히 하시면 잘 치료가 되지만 네. 나중에 이 각질이 발바닥 전체로 파급이 되면서 통증이나 가려움증이 생기면은 더 이상 바르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고 네. 경구 복용하는 항진균제와 병행을 해야 치료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면 보니까 뭐 위치라든지 양상, 범위는 다르지만 각질이 이제 계속 있다는 게 공통점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교수님 각질이 있으면 나 무좀 아니야? 이렇게 일단 의심을 해야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진 않고요. 꼭 물론 그렇진 무좀이 않아요? 제일 그러니까 흔한 질환이기는 하지만 이 무좀은 중장년층의 흔한 일종의 노화 현상의 일종이라고도 보시면 되는데요. 반면에 소아나 청소년기에 더 흔한 발 앞쪽이 딱 무좀처럼 갈라지고 네. 그 각질이 생기면서 피도 날 수 있는 그런 가려움증을 동반한 그런 발 피부염은 더 흔하게는 아토피 피부염의 한 양상입니다. 그래서 발 피부염이 이제
더 젊은 연령층에 생기면 병원에서 반드시 진균 검사를 통해서 이게 무좀인지 피부염의 한 일환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집은 어때요, 교수님? 물집? 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수포형 물집은 오. 발가락하고 발바닥에 크고 작은 물집이 저렇게 저렇게 생기는데요. 생기는구나. 네, 땀이 많아지는 여름철에 급증합니다. 특히 땀이 많아지면 피부가 습해지고 이제 부르면서 그 피부 사상균이 각질층과 표피층 사이로 쉽게 이제 사이로 들어가면서 물집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가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 긁다 보면 예. 진균이 사방팔방으로 다 퍼지기 아이고, 때문에 네. 굉장히 안 좋고요. 또 피부 장벽이 깨져서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긁어서 터트리시면 안 되겠고요. 항진균제 연고를 물론 바르기 시작해야 되지만 네. 2차 세균 감염까지 합병이 되면은 그 항생제 연고를 바르고 먹는 항생제 치료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무좀 치료를 시작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좀도 굉장히 증상도 다르고 부위도 달라질 수도 있고 무좀이 아닌 경우에도 비슷하게 보일 수가 그래 있으니까 치료가 다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얼핏 떠오르는 치료법이 제 주변에 보면 민간요법으로 뭐 식초에 발을 담근다, 더 센 거 뭐 빙초산에 발을 담근다. 이거 안 되죠, 교수님?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절레절레 하시는데요. 네, 이런 분들이 근데 꽤 흔히 피부과까지 오십니다. 왜냐하면 민간요법으로 빙초산 같은 거에 발을 담갔다가 예. 그 강산에 화상까지 아이고 입어서 세상에. 피부가 훌러덩 다 벗겨져서 처음에 화상 치료만 몇 주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좀 치료를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목초액에 많이 담그다가 자극 접촉 피부염이 생겨서 피부염 치료 먼저 하고 오히려 치료 기간만 더 길어지는 아이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좀은 반드시 전문의의 그 진단과 처방을 받아서 네. 원인 치료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진균에 의한 거기 때문에 네. 진균을 제거하는 치료를 하는 게 답이죠. 그렇군요. 네. 그런가 하면 발톱에 무좀이 생기는 발톱 무좀 같은 경우도 꼭 치료를 해야 된다고요? 네, 보통은 이제 발무좀을 방치하거나 하면은 이 발바닥 피부에 있는 피부 사상균이 그 발톱의 케라틴에까지 기어가가지고 감염을 일으키는데요. 옮기는구나. 네, 네. 그래서 발톱뿐만이 아니라 발톱 바로 밑에 있는 피부까지 각질층이 두꺼워지고 발톱이 누렇게 변색이 되고 두꺼워지는 변형이 되면서 이 피부를 이제 찌르면서 이제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때로는 오른쪽에 있는 내향성 발톱처럼 발톱이 옆으로 파고 들어가서 엄청 아프겠다. 굉장히 진짜 아프고 아프겠다. 예, 아주 심각한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피부에 상처가 나면 2차적으로 피부에 연조직염이라는 세균 감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식초 사고 빙초산 살 돈을 아껴서 무좀을 좀 막아줄 수 있는 신발을 바꾸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인데 이런 신발을 피하셔야 돼요. 통풍이 안 되는 장화, 갈아 신지 않는 신발 이런 거를 피해야 된다고요, 조소연 교수님. 네, 그래서 그 통풍이 안 되는 신발의 대표적인 게 장화가 있죠. 네. 작업적으로 많이들 신으실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장화라든지 고무나 비닐로 만든 신발들은 발 안에 땀이 더 많이 차게 하기 때문에 무좀의 온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신지 마시고 그 캔버스화나 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신으시는 게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매일 신발을 갈아 신어야 갈아서. 되겠고요. 한 번 신은 신발은 24시간 이상 공기 중에 말라서 그 무좀이 계속 머물지 않도록 그러니까 혹은 발생하지 않게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 땀이 많이 나는 분은 심지어 하루에 2번씩 신발을 갈아 신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면양말을 신어서 땀과 습기를 제거를 하셔야 되겠고요. 발을 매일 따뜻한 물과 비누로 뽀득뽀득하게 잘 씻으셔야 되는데요. 네. 특히 습한 발가락 사이를 잘 씻고 잘 말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습하지 네. 않도록. 그리고 수영장이나 목욕탕 같은 그런 공용 시설에서는 맨발로 다니지 마시고 슬리퍼라도 신어서 발을 보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